6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냅을 이용해서요. 랜셋 8호 서울 마스킹된 데이터하고 센티넬 서울 마스킹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2000년 3월이라든지 2020년 3월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2020년 자기 학번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학번의 끝자리가 6이다. 그러면 2019년 6월, 3이다. 그러면 2020년 3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받은 걸 마스킹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식생지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스냅에서는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밴드매스의 기능 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티칼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서매틱 랜드 프로세스와 프로세싱과 서매틱 워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토양에 대한 것, soil 또는 vegetation, 식생 또는 water, 물에 관련된 다양한 지수들이 있고요. 이러한 지수들은 우리가 NDVI 같이 위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밴드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수분지수, 가뭄지수, 이런 식생지수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주제는 자, 봄에는 벚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벼가 자라고 또 주변에 뭐 다양한 식생들, 나무들의 잎이 나고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등등의 자연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여러 음료 등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고요. 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풀을 먹겠죠. 또한 식생이 존재해야지만 아마존의 거대한 열대우림과 같은 곳이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식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포와 공간적인 패턴을 미국 나사라든지 유럽의 ESA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단순히 기후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간적인 분포에 있어서 얼마만큼 식생지역이 줄어들었는지 또 증가하였는지 공원은 얼마만큼 늘어났고 이러한 지역들이 증가함에 따라 열 적외선 밴드를 이용한 온도의 패턴에 따라서 주변의 열섬 효과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센티넬 서울 자료를 열어봤고요. 총 몇 개의 밴드가 열려 있죠. 이 중에 NDVI를 만들었더니 새로 이렇게 NDVI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밴드들을 설정해서 새로운 지수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된 지수값들을 픽셀 단위로 살펴보고 이 픽셀 위에다가 공간 정보의 다양한 벡터 데이터들을 중첩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살펴본 결과물들은 곧 우리가 공간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정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만들어 본 주제에 관해서 BI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어 봤고요. 또 두 번째로 베지테이션의 SAVI 또는 GDVI에서 GNDVI라고 하는 이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 자료는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GNDVR라고 하는 지수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센티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식생 지수의 생성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를 통해서 GNDVI 지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식을 검색해 보시고요. 이렇게 검색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스킹된 파일에 GNDVI라고 하는 새로운 밴드가 또 생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SAVI라고 하는 지수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뒤에 VI는 Vegetation Index죠. 그래서 식생에 관련한 다양한 지수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Water에 관한 것으로서 Normalized Different Water Index, 즉 수분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몇 번 밴드와 몇 번 밴드를 선택했는지요?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도 직접 NDWI라고 하는 워터 인덱스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워터 인덱스에 어떤 게 있죠? 잘 살펴보시고요. 워터 레디오메트릭의 또는 바이오렉트릭 피지컬의 리프 에리아 인덱스에서 리프 에리아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수식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이런 지수식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생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식생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 즉 와인을 생산하는 굉장히 넓은 농장지대에 있어서 언제 물을 대주면 좋을지, 토양의 가뭄, 토양의 수분 등등을 판단할 땐 수분지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그 지역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NDVI라고 하면 여기가 어딘가요? 네, 난지도 위에 하늘공원이 있는 지역이죠. 식생이 잘 발달해 있고요. 밤섬, 여의도 주변 지역, 북한산, 뭐 이런 등등의 이렇게 산림 또는 공원 지역에 있어서의 식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여기가 선릉이 되겠네요. 선릉역, 2호선 선릉역 앞에 선릉의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올림픽공원, 그렇죠? 또 식생이 낮은 지역, 도시가 밀접돼 있거나 또는 물과 같은 곳은 NIR 밴드에서 반사가 낮기 때문에 식생 지수가 낮은 영역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냅에 들어가면 헬프 메뉴가 있습니다. 자, 헬프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헬프에서 우리가 BI 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수들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헬프의 컨텐트 또는 서치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스냅의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 즉, 자, 여기 보면 소일에 대한 레디오메트릭 지수에 관련해서 첫 번째 B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BI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I는 Brightness Index 알고리즘으로, 즉 위성의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밝기 값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 밝기 값들은 무엇을 대표하는 건가요?
팜크로매틱 이미지에 있어서 동일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소일의 밝기 정도, 즉 여러분들이 사막이라든지 굉장히 태양빛에 의해서 해수욕장, 여름날 해수욕장을 가서 보면 태양빛이 모래사장에 의해서 아주 높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수욕장 갈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게 되겠죠. 이런 등등의 토양에 따른 반사도를 이용을 해서 토양의 여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brightness index에 대한 식이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데이터를 가지고서 렌세파로와 또는 센티넬 2호의 옵티컬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의 식생지수, 다양한 지수 산출, NDWI가 뭐였죠? Normalized Different Water Index, 즉 수분지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수들을 알아냄으로써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요. 특히 뭐 도시 열섬 효과와 같은 도시 내에 있어서 특별히 어느 지역이 굉장히 열대야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러한 해소책으로서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이런 지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또 재밌게 활용해 보고 있는 지역이 있었죠. 이 영상이 어딘지 기억이 나나요? 네, 북극입니다. 센티넬 2호 데이터로 북극의 다산 기지가 있는 스발바드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다운받은 거고요. 2017년 7월 31일 데이터를 받아서 밴드 1 443 나노메타부터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를 자 이제 스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 내추럴 컬러로 밴드가 432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열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왼쪽에 셔틀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 등등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First Color Infrared로 843번 밴드를 RGB에다 할당하고 그렇게 해서 살펴봤을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적외선 밴드를 이용해서 First Color Composite Image와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럼 뷰입니다. 스펙트럼 뷰라고 하는 거는 센티넬이 가지고 있는 밴드 1번 밴드부터 전체 밴드의 아래쪽을 파장대 영역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눈, 빙하 또는 어떤 육상의 지역, 바다 지역 이런 등등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각각의 밴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고요. 이 밸류 값을 봄으로써 그 지형에 나타나는 객체들은 각각의 센티넬 밴드에서 어떤 반사를 나타내는지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생 분석을 설명한 4주차 1교시의 수업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고요. 자, 레스터에서 우리가 밴드매스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인공위성 데이터들은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넘버의 각각의 밴드의 값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로그를 취하거나 등등의 우리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식생지수는 기본적으로 NIR과 레드밴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센티넬 2호는 NIR을 우리가 8번 밴드로 할당했고 레드밴드를 4번 밴드로 할당해서 이와 같이 밴드맥스
기본식에 적용을 하고 그 값들을 불러와서 식생지수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식생지수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픽셀의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자, 전체 픽셀의 X축, Y축의 픽셀의 개수고요. 씬, 우리가 보고 있는 씬에서 나타나는 것도 같겠죠. 그 다음에 경위도 좌표들을 나타내고 그 지점에 있어서의 4번 밴드 또 8번 밴드에 의해 만들어진 NDVI 값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영상에 다양한 컬러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바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 NDVI에 적용할 수 있는 칼라바를 선택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작업으로 앞에 NDVI 만든 거 Voice Color Composite RGB, Natural Color RGB로 색상을 배분한 것들을 세 개의 창으로 구분해서 어떤 차이들이 각각 나타나는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스냅 창에서 선택을 하고요. 또 이 내용들을 어느 부분으로 이동해서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서 해볼 수 있고요. 두 개 클릭하게 되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이 창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줌인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지테이션에 대한 인덱스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헬프를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굳이 밴드매스로 식을 넣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몇 번 밴드와 몇 번 밴드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식생지수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들이 이젠 편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식생지수 밴드를 하나하나씩 활동하도록 하셨나요? 처음부터 이 기능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밴드의 특성을 또는 파장대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몇 번 밴드가 들어가야 이 NDVI를 만드는 알고리즘에 적합한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밴드매스의 식에다가 여긴 북극이죠. 서울하고는 식생지수를 사용하는 어떤 파라메타라든지 상수값이라든지 보정계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수값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대상에 맞도록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보정값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밴드를 사용함으로써 지수를 만드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밴드매스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메뉴를 통해서는 간단하게 내가 NDVI라고 하는 지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밴드에 NDVI라고 하는 결과값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Sentinel-2 2017년 7월 31일 깨끗한 구름이 없는 영상을 통해서 스발바드 지역의 식생지수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값에 의해서 이 지역의 혹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에 여러 식생이 있다면 그러한 식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탐지해낼 것인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앞에서 계속 소개했습니다마는 옵티칼의 다양한 지수, 수분지수라든지 수분지수가 영어로 뭐였죠? 네, NDWI 또 식생지수에도 베지테이션 인덱스에도 다양한 지수값이 지수의 산출식이 있었습니다.
헬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레이어 스태킹해서 익스포트, 즉 우리가 MB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GOTF 형태로 맵을 만드는 거죠. 위성 영상 지도. 자, 북극에 주민해서 다산기지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그 지역의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 또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위성으로 탐지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 자료 처리 기술을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스냅을 통해서 센티넬2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지역, 서울인가요? 아니면 강원도인가요? 산불난 지역인가요? 어떤 학생은 북한에 미사일을 막 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 주변 지역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겠다. 이런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료 처리한 결과들을 테스트해보고 살펴보고 만들어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욱더 향상될 겁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